자, 7페이지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요 놈을 이제 이렇게 함수로 봐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의 무엇이다 라고 볼 수 있지, 형진아?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요 함수의 무엇과 같다? 그지?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 x 절편이라고 하죠. x 절편, 그치?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요 함수의 x 절편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실근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어서와, 그러면은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0하고 2에서 풀마풀이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요렇게 가는 3차 함수란 얘기인데, 동미야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x는 이거 봐봐요. 프라임을 봐봐요.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얼마일까 그러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x축을 그어가지고 x절편의 개수를 찾을 테니까, x가 0인 순간에 y좌표 요거 참고하면 되겠죠? 여기가 동미야 몇 컴마 몇일까? 0,2. 그 다음에 요거 2일 때 여기는 2, 몇일까? 여기다가 2 넣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불러봐. 2 넣으면 어떻게 돼? F2는 8 마이너스 얼마? 12 얼마야 그러면?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는 y좌표가 플러스 2고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요거와 요거의 사이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x축이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보이고, 그러면 요 함수의 x절편이 3개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 단원에 필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31번 같이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A 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시오 라는 문제는,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풀었더라, 소호야? 요런 방식으로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요렇게 여기 끝에 상수 하나가 요렇게 처리돼 있어. 요런 거 어떻게 하죠? 그죠? 넘겨가지고 두 함수로 분류해서 풀죠. 그죠? 분리해서.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요 부분만 f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a가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a를, 자, y는 a라는 상수함수로 따로 써주는 거지. 그치? 그럼 민영아,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뭐와 같아? 교점이랑 같죠.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랑 같죠. 다시 재현아,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무엇과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얘랑 교점이 몇 개 있니? 이 질문과 같은 거니까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옆에 있는 저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한번 해주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괄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 3이랑 1이죠. 어서와.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려주고 여기가 서연아 얼마일까? x가 얼마인 순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일까? x가 1인 순간. 자, 그럼 마이너스 3인 순간의 y값은 얼마죠? 요따 넣어야 되겠죠, 그죠? 요따 집어넣으면 마3 아니 마이너스 27 요거는 플러스 27 사라지겠고 요게 얼마? 우리 지금 마3 넣고 있는데 어서와 플러스 27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2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얼마일까? 마이너스 5겠지 그치? 마이너스 5.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동미야 요거를 그릴 거야. 요거는 무슨 함수라고요?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쭉 맞아 가로로 쭉 요렇게 생기지 그치? 자 그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요 위치에 있으면 이 방정식은 민영아 몇 개의 실근을 갖는 상태야? 한 개를 갖는 상태죠. 그쵸? 근데 요 위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요 지점보다 어떤 거야? 요 지점보다 더 높으면 그치? 그러면 실근이 하나가 되겠죠. 또는 반대로 요 지점보다 더 어떠면 낮아도 실근이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근이 한 개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실근이 한 개인 순간은 A가 얼마보다 크거나 그치 A가 27보다 크거나 또는 A가 어떨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맞죠? 그러면은 실근이 하나밖에 안 생기겠지? 그리고 여러분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이거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나머지 두 근은 뭐란 얘기? 허근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 보이면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딱 여기 걸치면 유나야 실근이 몇 개? 실근이 두 개. 근데 그러면 실근이 두 개니까 허근이 하나 있나? 그럴까? 지금 여기 걸치면 실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허근인가? 아니죠. 실근 중에서도 여기서 생기는 실근은 일반적인 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죠? 중근이죠. 중근. 그러니까 중근은 똑같은 값이 두 번 중복해서 나왔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실근이 세 개가 나온 건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겹쳤던 거죠. 그러니까 허근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쵸? 아무튼 서로 다른 실근으로 따지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있는 거니까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유나야 뭐라 그래야 돼? A가 27이거나 또는 그치 마이너스 5 딱 이렇게 걸치면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동미야 실근이 세 개가 되려면은 요 초록색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A의 범위로 따지면 어서와 A의 범위는 뭘까요?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써주는 거죠. A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를 넘겨서 두 함수로 분류해서 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방정식하고 이제 우리가 배운 그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내용을 연결한 거고요. 부등식하고도 연결을 지어보면 자, 여기 33번에 2번이에요. 33번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형진아 시작을 어떻게 해? 다 넘겨가지고 일단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fx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형진아? 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의 목표는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의 무슨 값을 찾는 게 목표일까? 그렇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그 가장 작은 값도 0보다는 크다. 이걸 보여주면 결국 이 함수는 통째로 다 0보다 크다가 증명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 그러면 미분을 해봐. 자,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그리고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고 정거나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1 그치, 1 지나가고 0에서 이렇게 튕기는 요런 그래프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마풀이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딱 이렇게 개형만 그려봐도 이 그래프는 100% 여기서 뭘 가져? 최소를 갖겠지. 그지? 동미야, 여기가 얼마인데? x가 얼마인 지점이야, 여기가? 얘를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주춤한 지점 있죠? 주춤한 지점. 여기가 얼마인 거야, 지금? 여기가 0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순간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프라임이 넘어오는 순간. 그 순간이 여기 아니야, 여기? 아이고. 여기 아니야? 여기 얼마나 그래야 돼? 1인 순간이죠. 거기서 극소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는 거죠. 극소이면서 최소. 그러면 이 순간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제 1을 갖다 넣어야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자, 이 순간의 값이 딱 0이란 얘기는 가장 작은 순간이 0이니까 x축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자, 이 4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적어도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최소값이 딱 0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확인하시면 그게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4번 이것도 비슷한데 요거에는 x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됐죠. 그쵸? 자, 요 문제는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까요? 자,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되겠고 k 넘겨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프 그려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34번은 K 넘겨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면 되죠? 그러면은 그 K를 넘기고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가 자, 요 부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었나?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가 얼마였죠? 3이었나요? 그렇게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영역은 x가 0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0이면은 더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거든. x는 0이 있을 텐데. 그럼 요거를 빼고 0은 포함하지 않고 그 뒤부터 이렇게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우리는 이 구간의 최대 최소 중에 무엇이 궁금한 걸까요? 최소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을 구해서 가장 낮은 지점도 마이너스 k보다는 크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이 뭐 여기일 가능성도 있는데 계산해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죠. 얘 값을 구해보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9가 돼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k는 9보다 크다가 돼서 최소 자연수 정수 k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또는 나는 마이너스 k가 불편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도 되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대신 그때는 요 그래프 중에서 뭐 여기서 0에서 잘렸을 거고 요 구간 중에 가장 어떤 값을 찾아야 돼? 이번에는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돼. 동미야, 여기 네가 뒤집은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얼마 나왔어? 3,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왔어?
또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를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9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지금 k보다 요렇게 생긴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가장 큰 값이 k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k가 더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렸을 때는 k가 9보다 크다라는 식을 바로 얻을 수 있고, 어쨌거나 얘를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정수는 10이죠. 그치?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뒤집어서 풀어도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39번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39번. 자, 39번 문제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그게 a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 fx부터 한번 그려보자. f'x를 통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네. 그럼 fx는 증가, 감소, 증가인데 여기가 민기야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컴마 0이라고? fx에 넣어야지. 3이라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지? 1, 마이너스 3. 그치? 자, 그러면은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x축이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조금 더 여기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렇게 x축이 지나갈 거예요. 요렇게. 요게 x축이야.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에다가 이제 재현아 뭘 씌워버렸어? 절대값을 씌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쵸? 이렇게 접어 올라가죠?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던 부분을 접어 올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접어져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올 거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지금 fx의 절대값의 그래프야. 맞죠? 근데 그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자, 요거가 a하고 같아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이 a를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민영아 지금은 빨간 그래프하고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얘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요 순간에 얼마가 되죠? 요 순간 딱 3개가 되지. 이때 말고 또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죠? 내려가면 여기 4개가 되고요. 요 때는 몇 개야? 5개가 되고요. 요 때는 몇 개야? 6개가 되죠. 그쵸?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되면 3개가 되거든? 근데 이때는 뭐가 문제야? 이때는 A가 딱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거든. 그치? 그래서 요 순간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맨 처음에 찾았던 요때가 유일하게 지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인데, 그럼 요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인데, 자, 여기가 어서와 여기가 서연아 얘를 그냥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놈의 좌표가 요거였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x축에 대해 대칭시킨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1,3이었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요 초록색 직선은 y는 3이라는 직선이죠. 그쵸? 네, 그래서 y는 3. 그러면 a 값이 딱 3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그래프를 동원해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얘는 비교적 좀 쉬운 패턴이었고요. 우리 그 따로 준 프린트 있죠? 따로 준 뒤에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안 챙긴 사람들 갖고 오시고, 그 프린트에서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의여고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문제를 그 프린트를 출력을 하고서 파일을 어디다 저장해놨는지 모르겠네. 못 찾겠네. 자, 23 의여고 11번이라고 돼 있죠? 의여고 11번.
얘는 조건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시작하는 3차 함수일 거고 그 녀석이 가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 얘들아? 기함수죠.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기함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fx의 절대값은 2다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4개입니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죠. 일단 얘들아 기함수기 때문에 얘가 x 세제곱으로 시작했고 그 뒤에 막 주렁주렁 달 필요가 있나? 없죠. fx 자체가 기함수라는 얘기는 홀수차만 있는 거니까 3차항이랑 몇 차항만 있는 거야? 1차항만 있는 거예요. 3차항이랑 1차항.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잡는 거잖아. 요렇게. 그쵸? 근데 이제 요렇게 잡았을 때 약간 좀 귀찮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f'x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a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라는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극대 가질 거고 여기서 극소 가질 거고 이 위치랑 서로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f'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해.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처음에 fx를 잡을 때부터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미분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좋아.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한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a 그리고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는 x값 두 개가 얼마랑 얼마야, 유나야?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맞죠? 풀마 루트 3분의 a. 그러면 그 두 지점이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이니까 여기 왼쪽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a라고 볼 수 있죠. 어서 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면 좀 전에 우리 그 교재에서 봤던 문제처럼 자 대칭돼서 올라갈 테니까 요렇게 올라갈 거고 요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뒤집어져 올라올 텐데 수호야 원래 이게 원점 대칭이었잖아. 그럼 이걸 뒤집어 올렸을 때 그 올라온 높이가 왼쪽이랑 어때야 돼? 그쵸, 똑같아야 되죠. 이번에는 같은 높이만큼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그거하고 2라는 지점하고 실근이 4개,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니까 내가 상수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상수함수하고 빨간 함수가 4번 만나는 순간은 요 순간이 유일하죠. 요 순간. 그치? 민영아, 그때의 값이 그때의 요 상수함수가 y는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죠. 그쵸? y는 2라는 거. 그치?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가 아까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였잖아. 거기에 y좌표가 2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2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우리는 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2를 요 원래 fx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을 해서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해서 답까지 찾아볼게. x로 한번 묶으면은 x제곱 빼기 a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자, 요 모양에다가 집어넣으면 앞에 요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x제곱이니까 요 놈이 제곱돼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 3분의 a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빼기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요거 곱하기 3분의 2a 요것만 남았어.
근데 그 값이 지금 그 값이 2가 돼야 돼, 그지? 얘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요만큼이 1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요만큼이 1이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지 3. 그지? 그래야지 이거 3분의 3 해가지고 1 되고 저것도 3분의 3 해가지고 1 되고 그래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여고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온 김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 프린트 두 번째 장에 의여고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죠? 의여고 15번. 요 놈도 그 방정식과 연관 있는 문제니까 의여고 1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방금 거 전에 푼 거 답이 A는 3, A 값 찾는 거였나? F 마이너스 그치. A가 3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저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2 나와요. 1번. 이게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F 마이너스 2 찾는 거죠. 그죠? F 마이너스 2 찾으면 1번 나올 거예요. A가 3이면은 아까 우리가 최초에 요렇게 잡고 출발했잖아. 그죠? 그럼 A가 3이면은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인 거잖아. 그죠? 그럼 거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f 마이너스 2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 네, 여기가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의여고 15번 문제로 넘어가서 의여고 15번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의 그래프냐면 이게 F'의 그래프예요. F'의 그래프. 그러면 요 F'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추측해 볼게. 민기야, F'에다가 우리가 무슨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 부호 표시.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요 y축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그린다고 하면 자, 요렇게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C 지점이 있을 때 fx는 어떻게 갈 거냐면 증가하다가, 그죠? 증가를 하다가 요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 F0이 0이에요 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Y축이잖아.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이렇게 Y축이 쭉 와가지고 Fx와 만나는 여기 있잖아. 여기가 딱 0,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죠? 요 초록색 함수가 원점을 지나 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0,0인 거니까 그러면 x축이 어떻게 그어진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x축을 갖는, 그지? 요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함수가 지금 요 함수가 fx의 그래프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 자, 그럼 요 놈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 조건도 해석을 해야죠. fa 마이너스 fc 그리고 fb 곱하기 fc 요거 다 곱하면 0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fa잖아. 여기의 높이가. fa는 양이야 음이야? 양. 그 다음에 fb는 지금 여기잖아. 여기니까 fb는 어때? fc는 양이야. 그치? 그러면 fb가 음인 거 확실하고 fc도 양인 거 확실하고 그러면 FA-FC가 0보다 작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FA가 FC보다 아니죠. 부등호 바뀌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지? 요 뒤에 있는 둘이 곱한 게 음이잖아. 얘네들이 곱한 게 음이니까 자, 요 부분은 그러면 음이 돼야 되는 거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양 해가지고 아니구나. 양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FA가 어쨌든 FC보다 크다가 맞죠. 그죠? 이렇게. 그럼 FA가 FC보다 크다라는 건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요 지점의 높이가 요 지점의 높이보다 더 높아요. 요까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준 상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상태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높잖아, 얘보다. 좀 더 확실하게 할까? 여기를 약간 낮출까? 여기 조금만 더 낮게 그릴게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FC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FX는 fx-fa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거는 결국은 이거 넘겨버리면은 요런 식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fx가 fa하고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자, fa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다가 선 하나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가 가장 높은 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버리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치? 그래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는 fx가 fb하고 같아지는 순간 그랬으니까, 자, fb, b가 여기네, 여기가 fb네. 그럼 또 여기를 지나가게 또 쭉 그어주면 핑크랑 만나는 지점은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그치? 3개 보이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실근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개와 3개를 합쳐서 답은 4개. 그지?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되면 더 풀어보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 9쪽에 39번까지 했고,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가볼게요.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로 가서 10페이지에서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 단원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이 단원의 제일 기본이 뭐죠? 속도와 가속도 단원 하면 딱 xt, vt, at 이렇게 세 개가 주인공이죠. xt는 뭐니? xt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지. x가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고 t는 뭘 나타내는 문자야? t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죠.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 이걸 나타내는 식이고, vt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고, at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근데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x를 뭐 하면?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요게 요 단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4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1번 문제. 자, 41번 문제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나와 있어. 위치. 그럼 위치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뭐 밑에 속도, 가속도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구해놓고 출발을 할게요. 재영아, VT는 뭐야? 4-6t, at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t가 2일 때의 속도, 그러니까 v2를 말하는 거죠. v2는 뭘까? -8. 그 다음에 a, 가속도 a는 뭘까? -6,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든 계속 그냥 -6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요 단원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운동방향 바꾸는 순간. 서준아,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나? 그쵸.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러면 일단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속도가 0이 되면 무조건 운동방향이 바뀌나? 아니죠.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 그거 운동방향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운동방향이 바뀐다의 포인트는 속도가 0이 돼야 되고 and 무엇이 변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변해야 돼. 그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든가 이 부호 변동이 있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VT가 이렇게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찾을 때 그냥 얘는 0입니다 라고 놓고 풀면 바로 나오죠. T가 얼마야? T가 3분의 2일 때 T가 3분의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왜냐면 얘는 1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1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에서 V 값이 0이 됐고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3분의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의 시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그냥 3분의 2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프린트로 다시 봐봐. 프린트 맨 첫 번째 문제 있죠? 프린트 맨 첫 번째 문제, 의여고 10번 문제. 의여고 10번 문제에서는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xt가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t 세제곱 플러스 10t 제곱 마이너스 8t인데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는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v를 구해요. 일단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6t 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식이 약간 복잡해졌으니까 얘 인수분해 잘 해볼게요. 일단 4로 한번 묶어줄게.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 얼마 넣으면 0 되니? 1 넣으면 0 되죠. 그죠? 1 넣으면 0 돼. 그럼 1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러면 1 마사 5 마이 1 마삼 마삼 2 빵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요 부분이 다시 한번 1, 2의 마마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맨 앞에 4가 있고요. t-1 묶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t-1이 나온 거잖아.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된 결과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VT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VT의 그래프는 X축이랑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났죠. 1에서 한 번 만나고 2에서 한 번 만났죠. 그죠? 근데 오른쪽 위에서 와가지고 2에서는 통과 1에서는 튕겨서 요렇게 됐단 말이야. 요렇게 됐죠. 그죠? 어떤 걸 노린 문제겠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력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을 공부할 때 그냥 속도가 0이면 변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초에서 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지? 그런 함정을 파놓은 문제지. 1초에서는 잠깐 속도가 0이었지만 방향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속도의 부호가 그대로잖아. 그지? VT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속도가 그대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2인 순간. 그치? 요 순간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변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AT를 구해라가 되는 건데 A2에서의 가속도니까 요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거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서연아, 운동 방향이 변할 때가 언제다? 속도가 동미의 운동 방향이 변할 때가 언제다? 속도가 0이 되면서 그렇죠.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서연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다? 속도가 0이 되면서 뭐가 변할 때?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그치?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42번 문제는 자, 이제 뭐 물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러니까 상하의 운동으로 바뀐 건데 여기서는 그냥 포인트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쭉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또 무슨 순간이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야. 운동 방향.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에 속도가 뭐가 될까? 0이 됩니다. 그죠? 속도가 0이 돼요. 그래서 요거 h식 나와 있으니까 요 h식이 x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인 거지. 그치? 그래서 h식을 미분해 가지고 v식을 찾으면 vt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일 테니까, 자, 딱 봐도 보이죠? t에 얼마 집어넣어야 0대? 3 집어넣어야 0되지. 그러면 3초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 거고, 그때가 곧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질 때는 당연히 높이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죠? 그러니까 h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그랬으니까 요거는 h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는 47번을 한번 해봅시다. 47번. 이게 약간 어렵죠? 자, 이렇게 그림을 잘 보고, 이 공이 쭉 떨어져가지고 이 지금 경사진 요 면에 빵 부딪히는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는데 요 공이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얘가 경사면에 빵 부딪히면 요 순간이죠, 그죠? 요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요 순간 이 공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 공의 중심점이 원래 20m 높이에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 빵 부딪히는 요 순간에 이 공의 중심점, 자, 요 지점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재현아, 이 지금 빵 부딪히는 순간 있잖아. 요 순간에 요 중심에서부터 요 경사면까지 요렇게 수선을 내릴 수 있죠.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경사면하고 저거하고 90도로 만날 거 아니야. 요렇게 90도로 만날 거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 바닥까지 요렇게 연결하면 그때 보이는 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물론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여기가 60도네. 그렇지. 얘는 30도, 60도, 90도 1대 루트 3대 이 특수삼각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특수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여기가 0.2라는 걸 알죠? 공의 반지름 0.2.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0.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사면에 부딪히는 순간, 이 충돌하는 순간, 그 순간에 공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지금 찾은 겁니다. 공의 높이가 0.4가 되는 순간이 바로 경사면에 빵 충돌하는 순간인 거야. 그럼 윤호야, 그 순간이 몇 초, t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순간 높이가 0.4가 되는 순간에 t 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미분을 하나요? 경사면에 부딪히는 순간에 t 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방금 뭘 찾았냐면 경사면에 부딪히는 순간의 높이가 얼마라는 걸 찾았어. 0.4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h자리에 집어넣어야지. 그치? 네, 그래서 h자리에 0.4를 집어넣고서 t를 찾는 것이 우선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0배를 할까요? 10배에서 넘겨주면은 49t제곱, 그리고 요게 200이고 이게 4니까 196인가? 그러면 t제곱이 4네요. 그죠? 그럼 t는 풀마인데 양수니까 2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경사면에 빵 부딪히는 순간이 2초일 때라는 거예요. t가 2일 때. 그럼 민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순간에 무엇? 속도.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2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v2를 찾으면 되는 거고, v2를 찾으려면 요식을 한번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준 이해됐니? 그치? 그래서 경사면에 부딪히는 순간에 높이를 찾는 게 처음 할 일.
그리고 높이가 0.4일 때 t 값을 찾는 게 두 번째 할 일. 마지막으로 그 순간의 속도를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집어넣는 게 세 번째 할 일. 자,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로 가볼게요. 12페이지에서는 자, 먼저 최대 최소 문제부터 하나 풀어볼게. 49번.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A가 지금 양수라는 것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해가지고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A,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3번, 그렇죠. 여러분 요런 거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막 주저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쭉쭉쭉쭉 그려줘야지. F 프라임 미분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3ax로 묶으면은 x 빼기 4가 되겠고요. x가 양수라는 a가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이랑 4 그러면 풀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x는 0,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x는 4죠. 4.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간을 표시해 주는데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이잖아. 마이너스 1이면은 0보다 약간 왼쪽이니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면은 0과 4의 딱 중간이니까 여기에 2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 x는 2. 그러면 그 구간 내에 지금 정확하게 극대값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 여기서 뭘 가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최소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자, 그럼 여기가 무조건 최대값이고 최소가 어딘지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부터 F0부터 확인해보면 F0이면 여기 f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뭐예요? b밖에 안 남아. 그게 그러면 최대값인 거니까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3이 되는 거죠. b는 3이라고 확정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 f-1과 f2 중에서 누가 최소냐 이거는 구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f-1은 구해보면 얼마니 한영아? 마이너스 7a 그렇지. f2는요? 마이너스 16a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b는 3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3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a가 양수였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어때? 더 작죠? 얘가 무조건 더 작죠.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놈이 그럼 확실하게 최소값이니까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마이너스 29가 되는구나. 넘겨서 계산하면 a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는 3번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이 정도는 가뿐하게 풀어주셔야 되겠고. 저 그래프에서 x는 2가 아니고 네. 그럼 그냥 2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그리면 여긴데? 여기 더 낫잖아.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비율 관계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율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비율 관계라는 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비율 관계는 뭐 이런 거지 얘들아.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에서 요거 극대값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그때 요 지점과 극소값이랑 이렇게 걷을 때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요? 요 전에 우리 한 적 있잖아. 3차 함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딱 중간 여기에 뭘 갖는다 그랬죠? 변곡점을 가져요. 변곡점. 그래서 여기를 딱 센터로 해가지고 그 점대칭을 이루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무조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만큼 한 번 더 가면 그게 요 라인과 만나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극대극소를 그었을 때 여기 대 여기가 무조건 2대 1이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예요. 근데 이런 비율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계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린 그래프만 보고 여기가 더 높네, 여기가 더 낮네 이거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죠. 그지? 3차 함수는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렸을 때 정확히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만 떨어졌는지만 보면 누가 더 높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3차 함수는 선대칭이 아니라 점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만 그려놓고서 이걸 보고 그냥 여기가 더 낫네 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50번 문제로 가서요. 50번 문제는 50번 문제는 일단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들아? fx하고 gx하고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줘야 돼? 자 넘겨가지고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큽니다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함수로 풀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fx에서 gx를 뺀 식을 재영이가 한번 불러볼까? fx 빼기 gx 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또 a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넘겨놓고 푸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요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얘를 hx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요. h'을 구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입니다. 요거는 얼마 넣으면 0되니?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네. 그러면은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묶일 거고 마이너스 1 하고 조립제법 하면 4, 0, 6, 10이죠. 4, 마사, 4, 10, 마10, 0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로 묶으면 x,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저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식이에요?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이 2차 함수 부분만 딱 꺼냈을 때, 요 2차식 부분만 꺼냈을 때, 요 2차식은 이렇게 x축에 붕 떠 있는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무조건 x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0보다 어떤 값만 나올까? 0보다 큰 값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 h'x가 2로 묶어주고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 뒷부분은. 그럼 결국 우리는 얘만 보고서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얘만 보고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1차 함수 느낌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요것이 H'인 거예요. 그죠? 요게 항상 양수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치? 자, 그렇다면 얘가 H'이면 H도 단순하게 그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거를 H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극소를 갖는 요 지점이 얼마냐면 방금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 요게 HX라고 생각해. 물론 근데 이거는 2차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막 정확히 좌우 대칭이야 이런 건 없어요. 약간 뭐 굴곡이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건 확실해. 그게 유일한 극값이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A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어느 구간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이라는 구간에서 그랬으면 좋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면은 요거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플러스 0이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 x는 0. 자, 그러면 요 구간이니까 요렇게 생긴 구간 요 구간에서 a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극값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게 극소값일 때는 얘가 100% 최소값이죠. 그럼 이 최소값이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최소값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6? 그러면 그 마이너스 6이라는 지점보다 a라는 녀석이 더 어디에? 더 아래 깔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a가 요렇게 지나가야 a가 요렇게 지나가줘야 그래야지만 이 구간 내의 모든 값들이 a보다 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a는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6을 넘어갈 수 없어. 그럼 마이너스 6보다 a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의 부등식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부등식이지만 이제 한쪽 편으로 넘겨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바꾸어서 그 녀석과 상수함수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오늘 풀고 있는 문제들이.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일단 오늘 숙제가 13쪽까지인데 53번은요. 53번은 그 범위에 안 들어가요. 이거 그냥 접선 문제거든요. 그래서 53번 한 문제는 빼셔도 됩니다. 53번은 빼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풀어보는데 마치기 전에 여러분 요 프린트에 맨 뒷장 한번 봐봐. 프린트의 세 번째 페이지. 프린트의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의여고에 나왔던 논술형 2번이랑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이라서 같은 페이지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여고 시험지 본 거는 내가 풀이 영상을 단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 다 풀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지 가져가시고 자기가 여기서 그때 마무리했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하는 문제들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여러분 그 프린트에 있는 생각을 넓히는 수학 그 문제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숙제는 13쪽까지 풀어오는 숙제고 이거가 위에 있구나. 이것도 갖다 줄게. 일단 거기 생각을 넓히는 수학 한번 풀어봐야 돼. 이것도 줄게. 이게 의여고가 얘들아 그 우리 방학 때 텐트펜 하는 거 할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다고. 우리 하경이는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유난하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생각을 넓히는 수학 이것만 풀어보고 마칠게. 0,a라는 점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기본적인 개념은요. 접선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의 개수하고 같이 생각해도 될까? 접선이 하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도 하나 있을까? 접점도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동일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접선이 3개가 있다? 그 말은 접점이 3개가 존재해? 이런 말과 같은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 접선에 관련된 문제니까 또 출발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 0,a는 지금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잖아. 얘는 접점이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접점을 잡아요. 접점을 t, 로 잡을게요. t,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t. 자, 이렇게 접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겠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하고 요거 그대로 들어가고 아이고 요거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리고 뒤에 요거 그대로 들어가고 요렇게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0,a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x에 0 집어넣고 y에 a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는 하고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에다가 요거 있으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요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2t 없어지네.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요 방정식에서 t 값이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3개의 접선이 나오기를 원하잖아. 그럼 접점도 몇 개? 3개 나와야 되니까 t 값이 결국 3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오늘 한 거랑 같은 거잖아. 이제 얘를 fx라고 놓고 요 놈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요거 상수함수 하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fx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6t 그러면은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 0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는 t값이 마이너스 1인 순간이고 여기는 t값이 0인 순간이니까 요거는 0,0일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자 요게 ft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a라는 상수함수가 어디로 들어가줘야지 실근이 3개 나와요?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지나가줘야지. 그치? 네, 그래서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a의 범위는 수호에 어디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요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논술형 2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못 풀었으면 한번 갖고 가서 풀어보시고 단톡방에다가 의여고 시험지 풀이했던 것도 올려줄 테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숙제는 13까지였고요. 오늘은 그 교재 끝내기를 4층 대강의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4층 대강의실. 그래서 지금 유나랑 서연이, 민영이, 재현이, 정건이, 민정이, 서준이 위에 4층 대강으로 가서 개념 원리 오늘 끝내고 갑시다. 수고했어 얘들아.